반갑습니다. 옹드로입니다. 현재 저는 법원에 와 있습니다. 사고를 친 건 아니고 제가 경매할 물건이 있어서 이거 입찰하고 현재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의 주제는 퇴사 후에 어떻게 멘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퇴사한 지 1년 4개월 정도가 되었고요. 12년 동안 교사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퇴사를 고민하고 분들, 이제 막 퇴사를 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거. 직장 다닐 때는 매달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지만 내가 퇴사를 하게 되면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조급해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계속 시도했고 월급만큼의 수익을 얻었었는데 막상 그 부업을 본업으로 전환하니 오히려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떨어졌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더 커져요. 사무실 임대료, 건강보험료, 부가세, 종소세, 내야 될 세금도 많고 회사에서 챙겨주는 것들을 내가 직접 다 지출을 해야 되니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저 또한 퇴사 후에 딱 2개월 뒤에 벌어들이는 월 순수익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정말 힘들었는데 저는 처자식도 있고 애가 둘이거든요.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고작 이거 벌려고 내가 퇴사를 했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멘탈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으로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앞두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 고정비가 들고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생기니 꼭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퇴사를 했어요. 우리가 퇴사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고 또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퇴사 후에 사업을 하겠다, 프리랜서가 되겠다, 또는 전문직이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건 여러분들은 당연히 프리랜서 롤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가진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돈으로 환원해야 되는 그 단계예요. 이 단계는 어찌 보면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만 내가 아프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바로 끊깁니다. 그리고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제가 권유해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내가 하는 사업,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인 대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롤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글을 써주거나 영상을 만들어주거나 로고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본업부터 해서 세무, 회계, 고객 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요. 아, 나는 그냥 프리랜서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프리랜서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법원 앞에 있다가 갑자기 제 물건 번호 발표가 있어서 잠깐 결과 듣고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영상 후반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프리랜서여도 한 사업체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자. 즉 저는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광고주랑 여러분 위치를 균형 있게 동등하게 맞추셔야 돼요. 고객과의 관계에서 상하 관계가 생기면 무리한 요청을 들어주다가 결국 스트레스 받고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와 광고주, 고객과의 관계를 동등하게 유지를 하세요. 이 마인드가 갖춰져야 여러분들이 더 책임감 있고 더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의 감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50만 원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10배 이상을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광고주에게 그 10배만큼의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5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과 50만 원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이만큼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 마음이란 게 금방 실증이 나거든요. 첫 고객이 나한테 계약해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관심이 떨어집니다. 계속 신규 고객을 맞이하니까 기존 고객에게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1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광고주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프리랜서와 1인 대표의 차이점은 분명한 Y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표는 이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 비전이 있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 대표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비전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프리랜서가
동료가 아닌 대표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마음가짐으로만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당장 벌어들인 돈이 적은데 어떻게 내가 긍정 마인드를 갖출 수 있지? 대표 마인드를 갖출 수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멘탈 강화 측면이 아니고 환경을 조성하라는 겁니다. 즉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써서 돈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작은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안정적으로 50만원, 100만원 혹은 200만원 이렇게 들어온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왜 불안하냐, 내가 500 월천을 벌어도 어느 순간 고객이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어떤 압박감, 언제든지 나는 수익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돈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나의 기술,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만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그 후에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이 전자책을 VOD 방식으로 강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글을 쓰는 분들이라면 뉴스레터를 추천드립니다. 뉴스레터를 운영하려면 여러분들만의 팬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찐팬 100명만 딱 만들면요, 월 구독 형태의 뉴스레터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선택한 방법인데, 저는 현재 공간 임대, 공유 오피스를 인수하면서 그 안에서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공유 오피스가 순수익이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기 때문에 한두 달 쓰는 고객분들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주 고객을 잘 유치해서 만실로 이끌 때까지 고객 관리,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한다면 순수익 300에서 400 사이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면서 공유 오피스를 인수 창업을 했고,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 바탕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위축이 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 일이 잘 안 돼서 계약이 다 해지가 됐어요. 수익이 0원이어도 저는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 때문에 별로 큰일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제가 무리하게 광고를 하지도 않고요, 컨텐츠를 만들 여유가 생겼고, 거기서 또 파생되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를 꼭 운영하셔라 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그거 유튜브 하면 멘탈 나가던데요? 그 멘탈 강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악플 때문에 또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정성이 담긴 컨텐츠를 하나씩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여러분처럼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연락을 줄 겁니다. 저는 구독자가 현재 500명도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채널 덕분에 1대1 컨설팅 상품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제 대행 상품도 고가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시면 브랜딩 과정은 정말 필수라고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 퇴사를 했다면 퇴사한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얻었던 어떤 경험, 통찰들을 영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만의 독보적인 브랜드가 구축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공감한 사람들이 연락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악플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인지도가 높아지면 악플도 그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저도 지금 작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지만 악플이 꽤나 많이 달렸어요. 좋은 댓글이 100개여도 악플 하나만 달리면 아시죠? 그것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악플을 다는 사람은 대부분 익명성을 무기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삐뚤어진 욕망입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견, 관점들을 영상을 통해 전달해주세요. 유튜브 브랜딩이 잘 되어 있으면 시스템을 만들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1인 대표로서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상을 본 구독자가 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시고 유튜브 채널을 꼭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사 후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찌 보면 멘탈 관리는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멘탈 관리의 핵심은 브랜딩이 갖춰진 시스템에서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고요. 한 조직에서 벗어나서 홀로 살아남는 이 과정에 계신 분들,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꼭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했네요. 경매 결과가 방금 나왔는데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박수. 올해는 유독 뭔가 좋은 일이 하나씩 이렇게 25년은 정말 추웠는데 26년은 1월부터 공유 피스 만실이 되고, 지금 3월에 와서는 블로그댕 고가의 계약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경매에도 처음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제 실거주 목적이어서 조금 금액을 살짝 높여서 했지만 그래도 실거래가 기준보다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어요. 이 낙찰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웅두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